최근 들어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는 한국 무기를 꼽으라면 천무 다연장 로켓포를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K9, FA-50에 이어서 한국 방산의 수출 대박 신화를 이어갈 새로운 무기로 꼽히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체 불가 포지션의 가성비도 뛰어나다는 특징이 앞서 성공했던 다른 무기들과 똑 닮았습니다. 말하자면 한국 방산만의 승리 공식인데요. 이런 전략이 연타석 홈런을 치자 슬슬 다른 나라들이 이를 베끼려고 하고 있죠. K9이나 FA-50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이런 도전을 받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 이를 물리치고 시장에서 1인자 지위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천무 역시 이런 시련을 넘어서야 하는 단계인데요. 현재 천무의 자리를 노리고 덤벼오는 경쟁 기종들에 대한 소식과 천무가 어떻게 이 도전을 극복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239 천무 다연장 로켓포는 한국이 2009년부터 개발해 2015년 실전 배치한 포병 무기입니다. 천무 차량 한 대로 다양한 탄종을 발사할 수 있으며 자동화를 통해 극도로 효율적인 사격 반응 시간과 재장전 시간을 구현한 모델입니다. 한국군에서 미군의 M270 MLRS를 운용했던 경험을 토대로 국산 개발한 무기인데 실제로 만들어낸 성능은 MLRS보다 월등한 수준이라 청출어람의 본보기라고 할 만하죠. MLRS로 운용할 수 있는 대부분의 탄종에 더불어서 독자 개발한 KTSSM, 1, 2를 모두 운용할 수 있어 호환성도 매우 뛰어납니다. 그러면서 차량 가격은 불과 30억 원 내외. 탄약은 별매라지만 그걸 감안하고도 획기적인 가격입니다. 천무가 이렇게 훌륭한 성능과 가격을 갖춘 데에 더불어서 동급에서는 유일한 경쟁자로 꼽히던 MLRS는 단종되기까지 했습니다. 천무는 곧바로 로켓포 체계에선 유일무이한 존재를 꿰찼죠. 미국은 MLRS보다는 한 단계 체급이 낮은 하이마스로 로켓포 체계를 일원화하기로 했는데 이는 수송기를 이용하기 위한 결정이라서 수송기를 포병 전력 전개에 활용하지 않는 대부분의 수요국에게는 상관이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가들에게 하이마스는 그냥 이유도 없이 체급만 작은 무기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싶어하는 나라가 줄을 설 정도로 로켓포는 유용한 무기체계입니다. 실제로 하이마스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주문이 밀려있던 상태였고 이로 인해서 오히려 팔려고 해도 못 파는 상태였는데요. 여기서 수출 시장의 혜성처럼 나타난 것이 한국의 천무였던 것입니다. 작은 체급을 감안하고 사야 했던 하이마스와 달리 천무는 단종된 MLRS와 거의 같은 체급이었고 성능은 오히려 더 뛰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방산 특유의 철저한 납기와 빠른 인도도 보장됐죠. 그래서 천무는 MLRS의 수요를 전부 흡수한 데다가 하이마스의 수요 일부까지도 빼앗아오며 이미 수조 원의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앞으로의 전망도 창창합니다. 이렇게 잘 나가다 보니 이미 천무를 따라하려는 카피캣이 속속 등장하는 상황인데요. 정작 이들이 만든 짝퉁 천무들은 성공의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딘가 어설픈 모습이 많이 보였죠. 우선은 튀르키예가 만든 것들이 있는데요. TRG라고 불리는 체계입니다. 주력 로켓으로는 TRG-230을 사용하며 직경 230mm의 사거리는 20에서 70km입니다. 로켓이지만 GPS나 레이저를 통한 유도 기능이 있으며 일반적인 고폭탄두와 집속탄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에어버스트 텅스텐 탄두를 탑재할 수 있죠. 다른 탄종으로는 에이테킴스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610mm 보라와 122mm 로켓, 300mm 로켓이 있습니다. TRG는 튀르키예가 그동안 T-122 사카리아를 운용하면서 느낀 한계를 개선해서 반영한 무기입니다. 사카리아는 러시아의 BM-21 그라드를 추종해서 만들어진 체계였는데요. 122mm라는 작은 축에 속하는 탄약을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로켓 발사의 반동을 잡아줘야 하는 서스펜션과 아웃트리거 지지대가 전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는 곧 쏠 때마다 사격 재원이 뒤죽박죽이 되고 로켓의 명중률이 극도로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동구권 다연장 기술 자체의 한계를 느낀 튀르키예는 서방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형 개발을 서두르게 되고 그 결과물이 바로 TRG입니다. 그리고 그 서방 기술의 근간은 절반은 미국의 MLRS에서 온 것으로 보이지만 나머지 절반은 다름 아닌 한국에서 온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TRG의 개발사는 로켓산으로 한때 터키산이라는 이름이었고 장거리 포격 무기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 터키산이라는 이름이 우스갯소리인지 정말인지 몰라도 한때 한국이 튀르키예의 방위산업을 많이 도와주던 시절에 현지의 한국인 직원들이 터키산 하는 소리를 그대로 따서 만들었다는 루머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한국과의 방산 협력의 증거로 남아있는 것이 K2의 배달은 형제 알타이와 K9의 배달은 형제 푸르트나죠.
TRG 개발에도 한국의 노하우가 많이 녹아들어갔다는 설이 있는데, 당시 튀르키예는 서방 기술로 다연장 로켓을 만들려고 했음에도 미국과 그다지 친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 대신에 다연장 로켓 기술을 의존할 수 있는 선택지는 그다지 많지 않았는데요. 한국으로부터 천무 개발 과정에서 얻은 노하우를 전수받았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왔던 것이며, 주력 탄종의 직경이 230mm인 것 역시 이 때문이라는 설명이죠. 하지만 또 하나, 이들이 의존할 수 있었던 국가가 있었고, 이건 루머 수준이 아니라 기정사실입니다. 바로 중국이죠. 튀르키예는 T-300하셀가라는 다연장 로켓포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는 총 243운으로 튀르키예 육군 다연장 전력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T-300이 사실은 중국의 대구경 다연장 WS-1의 라이센스 생산품입니다. 라이센스 생산을 도맡아 하는 업체가 바로 로켓산이었고, TRG는 중국 기술을 바탕으로 마무리되었다는 것이 정설인 것입니다. 튀르키예는 결국 동구권 기술에서 완전히 벗어나진 못한 셈인데, 최근에 중국은 러시아를 필두로 한 동구권 기술에 머무르지 않고 앞서 나가는 미국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베끼고 있기 때문에 튀르키예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튀르키예가 공개한 TRG의 모습을 살펴보면 300mm 같은 대구경 포드를 달고 있는 상황에서도 서스펜션이 균형을 잘 잡고 있으며 아웃트리거 지지대 역시 작지만 효율적인 형상으로 바뀌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튀르키예는 중국의 기술을 받아들였다는 분석이 많죠. 결국 TRG는 튀르키예, 러시아, 중국, 한국의 기술이 뒤죽박죽된 무기체계가 되었는데, 정작 종합적인 성능이 뛰어나다는 평가는 없습니다. 게다가 러시아와 중국 성분의 기술이 들어갔다는 점에서 수출 역시 쉽지 않을 예정이죠. 그렇다면 그 중국이 만든 다연장 로켓은 어떨까요? 튀르키예의 TRG는 외견부터 중국 노린코사의 SR-5와 닮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만 이쪽은 MLRS보다는 하이마스에 가까운 설계 사상으로 만들어진 무기로 중량을 줄여서 수송기를 통한 전기를 꾀하고 있죠. 6대6 트럭 셰시를 기반으로 하며 모듈식 교체 가능한 로켓 포드를 사용합니다. 발사 차량에는 크레인이 통합되어 있으며 외부 도움 없이 로켓 포드를 재장전할 수도 있습니다. 중량은 25톤으로 억눌렀으며 덕분에 Y9 수송기에 실을 수 있어 하이마스와 비슷한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하지만 로켓 포드는 한 개가 달린 하이마스와 달리 2개까지 달 수 있는데, 같은 탄종이라면 재장전 없이 2배의 화력을 투사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중국이 꽤 신경 써서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화력은 탄약의 품질에 좌우되기 마련이라 각종 강력한 탄약을 사용할 수 있는 하이마스와는 일장일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SR-5는 이를 또 다른 방법으로 벌충하려고 했는데요. 122mm, 220mm, 300mm, 700mm 등 다양한 탄종을 호환시킨 데다가 자폭 및 정찰용 무인기 발사대로도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나름의 이점도 갖추고 있고 최신 트렌드에도 민감한 좋은 기종으로 여겨지는데요. 정작 이 기종은 모국인 중국에서도 채용되지 않았습니다. 자국 내타 기종과의 경합도 이기지 못했기 때문이었는데요. 거의 봉고차처럼도 보이는 어설픈 차체의 외형처럼 이들이 주장하는 성능도 어딘가 어설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노린코사는 대부분의 무기를 수출까지 염두에 두고 개발하는데, SR-5의 경우 개발국 군대에서조차 선택받지 못했다는 사실로 인해 알제리, 바레인, 베네수엘라 등 제3세계 국가들에서 극소수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이마스를 저격하는 개발 당시의 포부에 비해서는 초라한 성적이죠. 수출 시장에서 이들 체계의 실패는 잘 나가는 하이마스나 천무의 성공 원인을 잘못 분석한 탓입니다.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뛰어난 가성비를 갖추고 유일무이한 포지션이 되어야만 하는데, 이는 결국에는 성능이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성능이 낮다면 아무리 싸도 가성비가 좋다고는 말하기 어렵고, 그래서야 천무의 경쟁 상대라는 시작선에 서는 것조차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도입 검토 단계에서 유일무이한 천무에 밀려 후보로도 꼽히지 못하는 그런 어중간한 물건들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반면 천무는 현재까지 팔린 금액으로만 대략 10조 원 규모에 달합니다. 가장 먼저 천무를 알아본 나라는 UAE로 한국군 배치 1년여 만인 2017년 비공개로 7천억 원대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에는 수출 사실을 공개할 시 계약을 파기한다는 조건을 걸었던 만큼 해당 국가가 중동에 있다는 것 외에는 공식적으로 밝혀지는 바가 없었는데요. 이후 2020년 UAE 측에서 직접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그 나라가 UAE였음이 알려졌습니다. 추후 확인된 바에 따르면 실제 거래 금액은 계약 당시보다 더 오른 9천억 원 가량이었다고 하죠. 그 다음에는 사우디아라비아였습니다. 2021년
이번에는 상대국이 사우디라는 사실은 알려졌으나 어떤 무기를 거래했는지를 알리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는데요. 1년이 지난 2022년 3월에 사우디 측에서 참모총장이 운용부대를 방문하는 영상을 공개함으로써 그 정체가 천무였음이 확정됐습니다. 이때 거래 규모는 약 1조 원이었죠. 그리고 같은 해 2022년 잘 알려졌다시피 폴란드가 천무를 구매합니다. 폴란드는 자국에서 개발한 자체에 천무에 로켓포드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천무를 구매했는데 천무 완제품이 아닌 일부를 구매한 것임에도 그 거래 규모가 무려 7조 8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구매를 확정한 나라들은 탄약 역시 지속적으로 사게 되므로 지금까지 이 세 개 국가에서 천무가 벌어들인 금액은 못해도 10조는 넘을 것으로 보이죠. 뿐만 아니라 현재 천무 도입을 검토 중인 노르웨이나 루마니아 등의 국가 역시 결코 작지 않은 규모로 구매할 것으로 여겨지는 상황. 현재 폴란드가 인도가 시작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11대에 달하는 천무를 인도받고 한 번에 실전 배치할 준비를 하고 있는지라 도입을 고민하는 국가들 입장에서는 그 납품 속도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야말로 유일무이의 품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설프게 천무를 따라하는 튀르키예나 중국의 복제품들이 선보일 수 있는 경지가 아니죠. 앞으로도 한국이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이 유일무이한 입지를 계속 다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